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앤머니에서는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경쟁자 없는 쿠팡의 독주는 여전하다고 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유통 환경,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보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전 세계인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 지상 최대 IT 박람회 CES 무대로 안내합니다. 미리 만나본 미래 산업 트렌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의 얼굴, 앵커 권혁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장르가 머니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얼굴과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식이 있어야 진짜 장르가 머니죠. 오늘 저희를 또 똑똑하게 만들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JTBC와 장르가 머니의 발이 되어주는 경제산업부의 박준우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완남. 네, 경제산업부 박준우 기자입니다. 네, 또 완남. 네, 자주 와주세요. 네, 자주 오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짚고 넘어갈 게 있죠. 평론가님, 시동 이슈. 시동 이슈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요. 2026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대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0.9% 정도였어요. 네. 근데 올해는 2%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큰 목표를 잡았습니다. 거의 2배네요. 맞습니다. 네. 성장률로만 보면은요. 작년에 2배 정도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네. 일단은 국부 펀드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약 20조 정도를 투자하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성장 엔진을 켜보겠다 이런 이제 플랜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 성장 펀드를 150조 정도 이상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 주요 산업에다가 투자하는 계획을 또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 참여하는 국민들께는요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또 배당소득 관련해서도 분리과세 혜택도 주고 해서 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계획을 또 짜고 있기 때문에 산업도 발전시키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부펀드라든지 국민성장펀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펀드들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함께 민간 투자도 함께 돼서 이번에 약 1,000조 이상의 자금이 성장 엔진으로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시동을 걸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 성장만 하면 특정한 쪽으로만 성장의 과실이 몰리면 어떡하지라는 걸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형평성도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른바 양극화 극복, 격차 해소 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형 ISA 계좌를 새로 만든다.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구나 늘 성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5극 3특이라고 해서 지방 주도형 성장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골고루 전국이 다 발전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업도 또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다 골고루 성장하는 2026년에 큰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잘 되기를 우리 희망차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계획대로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진짜 잘 실현이 돼서 우리 경제가 진짜 골고루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네. 오늘 준비해온 소식 뭐죠? 쿠팡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쿠팡이 모든 사태가 해결된 듯한 뉘앙스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정부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게 대체 뭘까요? 쿠팡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사태 여전히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박준우 기자, 이 쿠팡이 자체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것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지난 성탄절에 이제 갑자기 기습 발표를 한 건데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벌써 나왔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 개발자를 유출자로 특정을 했고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지만 실제로 빼돌린 거는 3,000명뿐이었다라는 게 핵심 주장이었고요. 사건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기습 발표를 택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와 수사기관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아니 왜 멋대로 기습 발표를 하냐. 아직 정부 조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과기부는 유감 표명을 했었고 특히나 경찰은 이 유출 규모가 쿠팡의 자체 조사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 정부 조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쿠팡이 선수를 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정부를 패싱하고 따로 움직이고 자체 조사를 따로 해서 발표를 할 정도면 이 정부의 조사에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쿠팡이 조사를 받는 이유가 지금 정보 유출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되게 많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첫 번째겠죠. 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산을 하고 있어요. 국회증언 감정법 위반이 또 있고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은폐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인사에 대한 불이익 의혹도 있고요. 지금 그 쿠팡에 몸을 담았던 한 전직 임원이 나와서 쿠팡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 정부 명령을 받고도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을 삭제를 방치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에 160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쿠팡이 제출한 거는 5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 있죠. 네. 이 한국법인 대표가 지난달 30일 청문회 직후에 또 출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의 1차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게 돼서 자동적으로 1차 소환은 불응하게 된 게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묶으면 진짜 꽤 한 5가지, 6가지 분야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직 이렇게 좀 시원한 그럴싸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대표가 뭐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잠시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죄송하다는 문구를 올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마저도 뭐 하루 이틀 뒤에 그 배너가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쿠팡의 태도를 두고 고압적이다, 뻔뻔하다,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론가님은 이렇게 쿠팡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다, 누구도 쿠팡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외국계 IB인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요. 초기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한국 내에서는 쿠팡 보안 사고가 아무리 크게 나도 잠재적으로 보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초기에는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유저들이 쿠팡을 이제 탈퇴함으로써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1월 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일간 이용자 수는 5%, 결제액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여전히 쿠팡의 시장 지배력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쿠팡의 이른바 적반하장적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탈팡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편리하긴 진짜 편리해요, 쿠팡이. 그러니까 뭐 하나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뭐 식재료부터 해서 모든 물건이 너무나 금방 배송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리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진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쿠팡의 대체 불가능한 편리함, 이걸 만든 게 바로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2013년에 시행됐던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이 시발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23년 전에 이 규제가 생긴 이후에 이제 쿠팡이 견제 없이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지금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전통시장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 유통산업 발전 개정안이 정확히 뭐냐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되고 특히나 또 새벽 시간 자정부터 오전 10시는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딱 14시간만 영업이 가능한 건데 네. 이 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는 뭐 온라인 배송 업무도 할 수 없고요. 뭐 심야 새벽 배송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4시간이라. 이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기업은 24시간 영업을 하잖아요. 14시간하고 24시간. 이거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소비자는 24시간 내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괘씸해서 탈팡을 하려고 해도 이 새벽 배송 때문에 못 끊겠다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대형마트와 다르게 이제 별다른 그 제한이 없었던 쿠팡이 이제 2014년에 로켓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이 새벽 배송을 앞세워서 급성장을 한 거죠. 와, 근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를 하는 게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출 차이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엄청나겠죠. 예. 네, 이제 뭐 오늘날 쿠팡의 이런 어떤 독점적 지위가 이런 제도가 만드는 현상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분명한 것은 유산법 이후에 쿠팡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7조 3천억이었는데요. 2024년 지금은 28조 6천억이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네. 반면에 쿠팡은요. 2020년에 매출이 13조 9천억이니까 대략 14조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24년에는 무려 41조를 넘으면서 그 기간에 약 3배 정도 매출이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트는 매출이 가장 높은 주말에 특히 이제 문을 닫으면서 매출에 일단 성장세에 타격을 좀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제한이 없는 쿠팡은 이 기간에 매출을 3배 이상 급성장시킨 결과를 볼 때 이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히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차이가 좀 확실히 많이 나고 이 대형 3사 매출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좀 풀거나 그게 어렵다면 조금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대형마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들 나왔고요. 대형마트 이 새벽 배송 시장만 풀어줘도 전국 1,800여 개 점포가 이 도시명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 다 합치게 될 경우 쿠팡의 어떤 새벽 배송 물류 인프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네.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국회가 지난해 이제 유통산업 발전 개정안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 대책 없이 규제를 풀게 되면은 또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우려 때문에 또다시 연장이 된 거고요. 네. 2024년 7월이랑 10월에 이제 유산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 계류 중입니다. 이게 유통산업 발전 개정안이 사실 애초에 그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을 했던 거라 사실 이해는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었나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형 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매 업체들한테 피해가 오히려 생겼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역효과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뭐 좀 찾아봤어요. 이 대형마트 출점 및 폐점에 따른 규제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대형마트의 출폐점이 인근 소매점포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오히려 이 대형마트가 출점을 하게 되면은 이 낙수 효과가 가져오면서 그 인근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되기도 했다. 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방금 그 최신 연구에서도 보던 것처럼 예전에는요 대형마트 규제가 풀리면 전통시장은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게 최근의 분석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오히려 쿠팡이나 알리 같은
온라인 공룡들, 이커머스들을 더 무서워한다라는 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의 유산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제 역할을 이제는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뀐 유통 구조에 맞춰서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트 잡으려다가 오히려 쿠팡만 키워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유산법 개정도 개정인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풀법도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온풀법. 이제 풀네임은 온라인 플랫폼법인데요. 네. 이른바 이제 쿠팡, 네이버, 배민 같은 그런 온라인 공룡들, 크게 이제 플랫폼을 잡고 있는 그런 공룡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서 작성도 좀 의무화하고요. 불공정하게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좀 조작한다든지 하는 걸 막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2020년에 발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관련 상임위인 국회에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사실상 이커머스가 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계속 커가는 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는 진즉에 좀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된 방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모양새예요. 아니 치료법이 보이는데 그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네, 그러니까 느낌에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답답하거든요. 네. 이런 사이에 이 쿠팡 사태가 좀 어사무사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일로 기억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박준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국세청도 지금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금감원도 현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 기관들이 지금 쿠팡을 어떻게 보면 타깃 삼아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쿠팡이 진짜 그 몸집에 맞는 책임감을 제발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낡은 규제는 걷어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 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짜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발로 뛴 취재를 알차게 전해주신 박준우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돈선 체크 시간엔 지난주 살짝 맛보기로 함께 살펴봤던 지상 최대 IT쇼 CES 그 현장의 온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줄 돈선 체커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감기다 싶으면 테라플루 한 잔. 효과는? 느낌은? 따뜻하게 스며들어 감기를 빠르게. 따뜻한 한 잔의 빠른 효과. 테라플루.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귀성당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이에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It could have stopped there, a perfect black espresso. Well, not quite. Since 1986, you've been our greatest inspiration to make coffee your way.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맛보기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6 보여드리면서 생생한 취재기 들려드리겠다. 아주 예고를 제대로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돈선 체크는 평소보다 2배로 길게 2배로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CES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돌아온 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가 출입처인 과학기자 김민입니다. 와, 우주가 출입처인 과학기자 김민. 역대 돈선 체커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스케일이 수식어를 큽니다. 자랑하는 네. 김민 기자 정말 반갑습니다. 이 혁신 IT쇼, 이 CES 2016 현지 촬영을 직접 다녀왔는데 네. 미쿡 어땠어요? 그래서 보니까 특징이
교통이었는데 우버가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버 스테이션이 각 호텔마다 있기도 하고요. 오. 예. 그리고 LVCC 주 행사장 근처에 그 라스베이거스 루프라고 하는 테슬라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하로 다니는 그런 것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와. 우와. 그래서 CES 2012 올해 트렌드는 뭐던가요? 작년에 젠슨왕 CEO가 피지컬 AI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서버와 모니터를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선보인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영화 속에 있던 그 터미네이터 만날 날이 머지 않은 건가요? 막 예. I will be back. 그렇죠. 멀지 않은 건가요? 예, 엄지척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까지는 했습니다. 하트를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클로이도. 하트를요?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CES 2026 현장 함께 가보시죠.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백화점 오픈런 같네요. 저렇게 보안 검사도 다 하고요. 한국에서 10시간 14만 명의 인파를 뚫고 도착한 이곳. 미래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이곳이 전 세계 기술 패권의 각축장인데요. 올해는 어떤 혁신이 준비돼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 기자도 저를 놓쳤어요. 예. AI 시대의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죠. 슈퍼스타가 된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 젠슨 황. Hello, Las Vegas! Welcome to CES! 이번엔 가죽 자켓 좀 화려했어요. The amount of computation necessary for AI is skyrocketing. The demand for NVIDIA GPUs is skyrocketing. It's skyrocketing because models are increasing by a factor of 10. But 5 times more peak inference performance, 3.5 times more peak training performance. 그리고 깜짝 신사업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Today we're announcing Alpamayo, the world's first thinking, reasoning autonomous vehicle AI. In the next 10 years, I'm fairly certain a very, very large percentage of the world's cars will be autonomous or highly autonomous. Now, this is going to be the first large-scale, mainstream AI, physical AI market. 그 젠슨왕의 이런 인공지능 공개도 되게 화제였지만 네네. 과연 제2의 깐부 회동을 했느냐가 화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첫날에 딱 등장을 하고 나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만났습니다. 오, 그랬군요. 네. 치킨이 생각이 나겠죠. 네. 한국 치킨이. 아니 근데 좀 전에 나왔던 그 알파 마요. 네. 이름은 은근 친숙한데 네. 대단하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에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앞선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게 테슬라의 네. 자율주행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게 이번에 알파마요는 추론형 AI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걷고 있는 장면을 내가 봤어. 네. 그럼 저 사람이 갑자기 신호를 모르고 길을 건널지도 몰라. 라든지 아니면 공이 띠용띠용띠용 해서 길로 오고 있어. 그러면 서야 돼. 왜? 저 공을 주스러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추론과 생각을 기반으로 한 AI고요. 그 내용을 이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AI다. 이런 게 이제 새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요? 저보다 낫네요.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또
베라 루빈이다.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뇌네요, 뇌. 그렇죠. 사람으로 따지면 뇌가 생기는 거네요. 근데 이 베라 루빈 칩 있잖아요. 사실 저는 기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삼성 또 이 SK 하이닉스에 또 호재가 되는 게 아닐까. 어때요? 아니 아까 또 깐부회동 2차 깐부회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나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살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베라 루빈도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우리 회사들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가장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깐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칩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양산되려면 엔비디아도 좋고 삼성과 하이닉스도 좋은 이른바 윈윈형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ank you, 젠슨 왕. thank you so much.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활약을 만나봐야겠죠.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는 CES 최초로 단독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크기의 모두 삼성 제품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장의 규모를 보면 코엑스의 6배, 전시 규모만 6배고요. 공간으로 치면 10배가 넘습니다. 와, 근데 그 넓은 공간이 저렇게 사람으로 꽉 차 있네요. 저기가 입구입니다, 저 전시관. 정말 미래로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멋있다. 환상적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올해 삼성전자의 화두는 바로 집안일 제로화입니다. 단순한 가전을 넘어 내 마음과 생활 패턴을 읽는 비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홈 컴패니언, AI가 집에 스며든 스마트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기 흡입력이 저렇게까지 세더라고요. 10kg짜리 바벨을 번쩍 들 정도로요? 삼성전자 가전의 비전은 사용자를 능동적으로 돕는 홈 동반자입니다. 가전의 스크린, 카메라, 보이스 기능을 통해 집안일의 번거로움을 덜어내고 사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일상을 지향합니다. 이제 가전제품도 인공지능을 만나서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 어떤 식품들이 들어있는지 인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냉장고 왼쪽 문 열어줘. 문이 열려. 예전에 냉장고에 뭐 있는지 계속 열어보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적이 전기세 있었거든요. 나간다고. 그만 좀 열어라. 근데 이제 그럴 일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안에 있는 블루베리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꺼냈습니다. 블루베리가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네요. 상단의 카메라가 반찬통 위 글씨를 인식해서 품목을 구분하는 거죠. 냉장고 문 닫아줘. 네, 냉장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냉장고에 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레시피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먹어라. 네. 삼성이 굉장히 재밌는 빔 프로젝트를 내놨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벽면에 빔 프로젝트를 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벽면 구석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사각형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커튼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사각형을 맞춰줍니다. 어머. 어? 우와. 아. 우와. 어느 공간에 놔두더라도 이 사각형을 유지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청 편의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냥 이 액자를 보면은 일반적인 쇼케이스처럼 보입니다. 캐릭터가 춤을 추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요. 3초만 잠깐 기다려 보시면요. 제가 캐릭터가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밌나요? 에? 저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오. 예. 저 뻣뻣한 몸 동작이긴 하지만. 네. 근데 뻣뻣함은 계속 유지가 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인공지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이제 LG전자존으로 이동하셨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삼성전자존에서. 우버로 한 20분 정도 달리면
아, 그 차를 거리에, 타고 가야 예, 돼요? 차를 타고 주 전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 정말 들어가는 입구부터 꽉꽉 차 있네요. 오, LG. 전시장 입구에 있는 TV들이 마치 예술 작품 같습니다. 저렇게 얇아졌어요? 아유, 뭐 A4 용지 아닙니까? 저 정도면? 너무 예뻐요. 예. 이번 CES에서도 한국생활가전 기업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집사 로봇 클로이드입니다.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우와. 아우, 저 친구랑 빨리 살고 싶네요. 이거 너무 탐나요. 지금 클로이드가 빨래를 접고 있습니다. 빨래를 해서 건조기에 넣어서 꺼내서 저렇게 빨래를 접고 있는 건데요. 클로이드의 놀라운 점은 시각 센서만으로 5살, 6살의 손가락 움직임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저게 왜 대단한 거냐면 보통 촉각 센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촉각 센서 없이 시각의 머신러닝만으로도 저런 움직임과 빨래 접기를 구현해냈다는 것이죠.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자동차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지금 LG관에서 갑자기 웬 자동차인가라고 하실 텐데요. 네네네. 사실 LG가 자동차 전기장치, 이른바 전장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전기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들어요. 2024년도 실적 발표를 보면요. 이 전장사업본부가 연간 매출을 무려 10조 6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LG가 전장 사업에 대해서도 잘한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네요. 저는 한 가상의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저 운전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요 가운데 파란 원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 시선입니다. 굉장히 백화점에 좋은 선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봤더니 이렇게 제 눈앞에 상품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페이 버튼도 뜨네요. 미래 모빌리티 기술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호숫가를 지나고 있는데 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찍어서 할아버지께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으로 편지를 씁니다. 저렇게 뭔가를 써서 보내게 합니다. 편지도 쓸 수 있고. 너무 좋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저쪽 백미러에 영화가 나옵니다. 저 모든 기술의 전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보는 사방의 유리창이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운전자들은 뭐 할 것인가라고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CES 2026의 주인공 피지컬 AI 로봇입니다. 전 세계 로봇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로봇, 현대차 부스에 있답니다. 이번 행사에서 최초 공개된 아틀라스가 인간다운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연스러운데요? 되게 여유 있게 걷죠. 네, 걷는 모습과 이 행동의 어떤 바운스가 너무 사람과 비슷하죠. 네. 마치 레드카펫에 입장하는 배우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당당하게. 네. 다른 친구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와. 다시 갑자기 360도로 고개가 돌고 몸이 돌고. 어머, 근데 약간 좀 무섭기도 하네요. 어떻게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했을까요? 움직이거나 걷고 판단하는 영역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라 모든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틀라스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장 앞선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홀바디 컨트롤이라는 기술이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했다면 이제는 RI를 이용해서 동작을 더 유연하게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바퀴 4개 달린 모베드. 우와. 우와. 울퉁불퉁한 길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 조립도 가능해서 다양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런 건 진짜 나중에 자동차나 이런 다른 데에도 이 기술을 접목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로보틱스랩은 공개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R&D는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해서 인공지능, 피지컬 AI, 그다음 매니퓰레이션까지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출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특히 이번 CES 기간 중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깜짝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 아, 이게 너무 기대됩니다. 이곳은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인 모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저와 함께 잠시 뒤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 한번 타보시죠.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탔는데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한번 라스베가스 시내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라스베이거스 시내 도로를 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안전을 위해서 그냥 동승해 주신 관계자고요.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흐름도 자연스럽고요. 자, 사람이 앞에 나타나니까 천천히 갑니다. 멈췄다 충분히 안전 확인하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오! 우와, 전 진짜 지금 라스베가스를 다녀오신 게 아니라 미래를 다녀오신. 입이 안 느낌이 다물어져요, 지금. 저도 굉장히 약간 충격이긴 했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 관련한 뉴스들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아예 관을 하나 따로 만든 거잖아요. 따로 냈는데도 엄청 북적였습니다. 20분이나 걸리는데 네.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북적이었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단독관을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재밌는 게 네. MWC라고 한 달 뒤면은 다시 유럽에서 행사가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대놓고 TV 이렇게 모서리 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아예 대놓고 금형을 떠간대요. 그러면 MWC에 그게 그대로 나온답니다. 어머! 복제된 게. 한 달 뒤인데요? 네, 그래서 바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너무 허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독관을 만든 이유가 주 이유는 아닌데 그런 네. 재미있는 이유도 있고. 저는 지난 시간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바로 그 집안일 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네. 너무 귀여운데 저희 아가보다 훨씬 일을 잘해요. 네. 아기한테 일을 시키세요? 저희 아기보다 이렇게 접는 것도 잘 접고, 어쨌든 5, 6세 아이들의 손가락 구조를 본땄다고 하는데 꽤나 야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로봇으로 주목받은 현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대차는 CES가 열리고 그 다음 주에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현대가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현대가 로봇으로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현대의 청사진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2배로 긴 돈 선체크인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제 꼭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CES에 참가한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470여 곳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을 한데 모은 통합한국관이 따로 있거든요. 또 여기는 삼성관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네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아주 바쁘게 움직이셨네요.
이곳은 메인 전시관 남쪽에 위치한 베네시안 엑스포입니다. 이곳에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통합한국관입니다.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관을 찾았는데요. 저기가 메인 전시관만큼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전 행사에 K-뷰티가? K-뷰티? 그러게요. K-뷰티 기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우와, 퍼스널 컬러. 얼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럼 어떤 색조가 어울릴지 정하면 그 4가지 그 색조 화장품이 나옵니다. 자판기처럼. 실제로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K-뷰티 기술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AI 모델이 치료제를 분사하고 그 상처가 난 피부를 커버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메디컬과 뷰티가 융합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뷰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기술들이 곳곳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니 저기는 은행 아닙니까? 아니 은행이 무슨 일로 왔을까요? 기술을 보여주는 전시회에 이렇게 은행이 나왔습니다. 성장 가능성 높은 제2의 엔비디아를 발굴할 수 있다던데 제가 직접 투자자가 돼서 그 안목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보니까 신기술 평가 시스템과 K 콘텐츠 투자, 그리고 ESG 정밀 진단 시스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리튼이 있네요. 리튼을 한번 보죠. 기술 평가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물론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 실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60여 년간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태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투자 프로세스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콘텐츠를 갖고 왔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system specifically for new businesses or startups who are looking to invest their time in South Korea. With the graph system and the projected growth of the company, it's really easy to make a decision. 5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또 재밌는 게 배우들을 선정을 해서 어떤 영화를 만든다라고 가상으로 정해놓으면요. 이 영화가 흥행할지 안 할지도 압니다. 흥행률을 미리 점친다는 거잖아요. IBK 기업은행이 영화나 드라마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와, 그런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우리 프로그램 다음 주 시청률도 AI가 또 알아맞힐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또 은행 부스 안쪽에서 투자 후원을 받은 여러 스타트업 부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술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물로 필터를 만들어서 공기청정과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한국관 인기가 정말 많은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가 봐요. 아까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른바 국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 많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긴. 구매나 계약이나 이런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네, 성과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CS 통합한국관이 23건의 MOU, 그다음에 2억 4천만 달러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또 통합한국관 찾아서 협력을 많이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네. 공급 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실제로 이렇게 돈이 오가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군요. 와,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은행이 참가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럼 요즘 금융계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게 많이 보편화돼 있는 건가 봐요. 기업은행이 그동안 그 은행 활동을 하면서 얻은 기업 정보나 이런 투자 정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웃풋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특이한 거는 IBK 기업은행이 또 이런 스타트업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맏 형님이 딱 와서 이렇게 안에다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시켜 주듯이 이렇게 딱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아, 친하게 지내 이렇게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스스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진짜 자신 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또 계약까지 이어주면서 성과까지 만들어주는 하나의 쭉 보면 기업 분석과 기업 성장과 마케팅까지 하나의 체인으로 IBK가 다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즘 CES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CES는 처음에는 소비자 가전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이제는 뭐 가전을 뛰어넘어서요. 사실상 모든 산업, 테크가 들어간 모든 산업이 모이는 테크 올림픽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볼 것은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전 시장에 설마 저걸 갖다 놨어? 아마 이러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와, 진짜 까도 계속 나오는데요? 인공지능 개발과 함께 나란히 발전하는 게 바로 전력원이겠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K가스터빈과 원자력 SMR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CES에서 공개됐는데요. 부산도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야, 저걸 실물로 보기 어려운데요, 저건. 가스터빈. 이 가스터빈 하나면 약 4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인 38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은 대용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의 가스터빈이 동시에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 이 가스터빈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저희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권까지 성공적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한수원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뜻하는 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은 일체형 설계로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설치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SMR과 신재생 에너지가 조화를 이뤄가지고 전력뿐만 아니라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방문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CES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한 전시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에? 용머리? 거북선이네요. 와, 진짜 입이 안 닿으시네요. 한국전력이 선보인 전기 거북선은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전시였는데요.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았겠네요. 설마 전력회사가 저런 걸 들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겠죠. 이 거북선을 포함해 총 9가지 신기술을 공개하면서 5개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这个设计非常的酷，因为你一眼看到它，你不知道它是个什么，你只它眼前一亮，因为它真的跟其他的 booth 东西都感觉完全是不一样的东西，那就吸引大家过来看看，哎，这个到底是什么？ 거북선이 라스베가스까지 간 모습,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을 휩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기업들이 받았습니까? 혁신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LG전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LG 시그니처 OLED T라고 하는데 TV가 꺼져 있을 때 검은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유리처럼? 네.
탐나요, 탐나. 그럼 인테리어에 방해가 안 되겠네요. 탐나요, 탐나. 그리고 스타트업의 망고슬래브에 네모닉 닷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점자를 몰라도 필요한 문구를 만들고 붙일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AI 부문 최고 혁신상과 로봇공학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관왕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으로만 로봇팔을 그냥 구현해서 이렇게 받은 거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을 해줬어요. 네. 우리는 인공지능을 100%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 그런 인공지능 자동화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그 접점 효율성의 최적의 점을 찾는 게 자신들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맡기는 것보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공지능이 해서 더 효율적인 일을 계속 나눠 가는군요. 예. 2023년에 생성형 AI가 등장한 뒤로 매년 이 CES의 키노트 대부분이 AI 이야기로 채워지고 그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실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그려왔던 미래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변화의 파도를 넘어 미래로 직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다? 바로 저희 장르가 머니 열차에 탑승하시는 겁니다. 네, 미래를 향해 달리는 장르가 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